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어닝 쇼크 발표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피드백 신청 공지 올라왔습니다. 자, 청룡회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뭐 고민이 많고 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피드백 신청하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조정을 언제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딱히 조정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가격 조정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오고 있죠. 횡보하면서 그냥 기간 조정만 받고 있다. 그 말뜻은 가격 조정 받을 타이밍에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강력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뭐 이미 알고 있었죠. 큰 조정 없이,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그냥 뭐 거의 개별주처럼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조정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지요. 비슷한 상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멋있게 또 원사이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락도 이제 뭐 깊게 나오고 상승도 좀 깊게 나오고 좀 화끈한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14,800 회복 시도하고 있죠. 이거에서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줘도 좋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또 와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뭐 삼성전자 뭐 실적이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기 전에는 뭐 그럼 좋았습니까? 최근에 쉬고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전후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이제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러냐? 미국도 더 안 올라가고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는 내려오고 있죠. 국채금리 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주 쪽, 성장주 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이제 주변 국가들이 더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뭐 심한 독감 걸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증시가 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탄탄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취약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참고하실 자료로 세계은행이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서 뭐 3년 연속 뭐 경기 성장 둔화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국채 금리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 금리 인하가 좀 앞당겨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10년 만기채만 보시면 돼요. 10년 만기채가 좀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쉬고 있는데 2600 어제 돌파 시도하다가 삼성전자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왔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수는 어차피 우리나라 1월 달에는 강세 보이면 좋지만 이미 12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놨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살포시 쉬어가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 쉬는 구간을 만들면서 1월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각 기업에서도 연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책 관련된 쪽으로 해서, 그리고 한 해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분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종목별 장세 정도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이런 뭐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수가 못 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삼성전자 갖고 단기 매매하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중소형주로 단기 매매하시고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일 텐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실 텐데,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살짝 흔들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는 디램이 바닥 찍고 턴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중순만 가도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도 이제 뭐 현대 뭐 기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순간 미국의 지금 IRA법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 것들 보조금을 다시 한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조정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890포인트를 어제 건드려주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아니어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빠르면 1분기에도 1000포인트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올해 뭐 상반기 안에는 1000포인트 지나가는 구간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요 구간이 조금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가야 되는 구간에서 못 가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1000포인트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지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별 장세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이닉스부터 뭐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반도체주는 오히려 주도주로서 이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HBM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CXL 등등 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D램 같은 경우 그리고 낸드도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 속도가 조금 빠르냐 살짝 더디냐 차이예요. 반등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회복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고가 소진돼서 이제 후공정 쪽부터 시작해서 주문이 들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러면은 수익성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13만 원 전후 구간 이 구간으로 붙어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감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77,500원 전후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72,500원이 지금 반년 동안 이제 저항받던 구간이죠. 이 구간은 이제 돌파를 해서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73,000원 전후 이런 구간부터 해서 72,000원 이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권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삼성하고 연관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3만 원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3만 원만 넘어가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실적 실망스럽게 나왔으니까 한번 쉬는 거고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쪽에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이 종목도 6만 원 돌파했다가 계속 이 구간에 수렴하는데 마치 SK하이닉스랑 비슷하죠. 이 종목이 11만 5천 원 구간에서 계속 수렴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3만 원 구간에서 계속 수렴을 하고 있죠. 이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6만 원 쪽으로 계속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꽤 오래됐죠. 이 구간이 지금 뭐 3개월 한 분기가 넘어가서 한 4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 한미반도체는 이미 2022년 6월에 정부에서 뭐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5년 동안 AI 육성한다라고 할 때 뭐 금액이 개인적으로 좀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그냥 티 내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40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이제 이 정도 뭐 3개월, 4개월 이 정도 조정 받으면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정도 그리고 길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요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데 다른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이번 어닝 쇼크 이후에 반등이 슬슬 나오는 구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도 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비슷한 예로 이제 ISC 같은 경우도 SKC 인수 이후에 정확하게 피인수죠. 인수 이후에 이렇게 이중천장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3개월 이상 쉬고 4개월째 쉬고 있는데 9만 원 돌파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어제 좋은 흐름 만들려다가 이제 좀 속상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9만 원 넘어가는 거 잘 보시면 되고 8만 원 전후부터 해서는 이제 8만 원 이하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싸게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ISC가 뭐 피인수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종목 또한
이제 이건 조금 있으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3만 원을 제대로 제압만 한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을 좀 붙여줄 필요는 있겠죠. 제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PSK 홀딩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볼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PSK 홀딩스도 25,000원 쪽으로 수렴해 나가는 거 좋은 가격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뭐 사이즈도 좀 크니까 대신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움직임이 다른 게 요거 4만 원 넘어서 이제 돌파해서 한번 움직이다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좋은 가격 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D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한번 이제 수렴하면서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하단 쪽에 붙어 내려 준다라고 하면 22,000원 전후 구간 준다라고 하면 감사한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제가 바닥권 종목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든 다음에 12,500원 회복하고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2만원 구간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크게 쉬는 것도 아니고 기간 조정 정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충분히 뭐 가능성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오다가 35,000원 구간에서 살짝 걸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만원 구간 쪽으로 붙어주면은 감사한 구간이니까 33,000원 아래를 주면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4만원이 사실은 저항이 좀 세요. 그래서 4만원 구간 갔을 때 그러니까 3만원만 중후반에서 4만원 사이 갔을 때 매수세가 약해지면 조금 줄였다가 돌파하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 좀 강력한 흐름 보인 다음에 20만 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사이 요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20만 원 쪽으로 좀 붙어 간다라고 하면 21만 원 아래쪽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모아서 뭐 기술적 반등 노리는 정도 괜찮겠죠. 돌파하면 뭐 또 다시 사면 되고요. 예.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TSMC에서 이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파운드리 쪽 영역을 뺏어오겠다라고 삼성전자가 공언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파운드리 쪽은 생산하는 이런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생산 쪽으로 이제 넘겨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칩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 쪽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역량이 가장 좋은 업체 중 하나가 AD 테크놀로지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의 보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양쪽에 같이 거래를 하지 않아요. TSMC랑 삼성을 같이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SMC의 고객사였던 AD 테크놀로지를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삼성이 제일 먼저 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그 빛을 보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32,500원 건드려준 거 좋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3만원 아래로 내려와 준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산 다음에 32,500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N자형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도 워낙 많이 강조해드렸으니까 24,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긴 한데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단기적으로 밀어내린 거죠. 만약 24,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트랩으로 해서 오히려 급반등 나오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도 최근에 올라와서 15,000원에 저항받고 있으니까 중심선 전후 구간부터 해서 만약에 12,500원 구간까지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뭐 네페스나 SLP 반도체 두산테스나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볼 수 있다. 이제 막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와서 쉬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제는 이제 뭐 22,000원에서 22,500원 사이 정도에 있는 저항 구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저항에서 이제 아직 쉬고 있죠. 그리고 두산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와서 저항 6만원 구간에서 맞고 밀려있다. 그럼 중심선 이하 구간에선 또 매수 가능한 구간.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주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는 죽으면 그냥 그거는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닝 쇼크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크게 밀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게 5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구간이 보시면은 이제 뭐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내려왔죠. 그리고 급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수급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50만 원 위쪽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텐데 주도주가 아니니까 굳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바닥은 뭐 잡혔다라고 보는데 언제 수급이 들어오냐, 키높이 맞추기 언제 하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닝 쇼크랑 상관없이 그거 이미 과거에 다 반영되고 오히려 더 밀려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50만 원 위쪽까지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다. 수급이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테슬라랑 루시드 그룹이나 뭐 이런 이제 미국 주요 전기차주들 하락한 거 생각하면은 1% 밀린 거는 뭐 밀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시장을 강타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무장정파죠. 헤즈볼라 지휘관을 연달아 사살했습니다. 최근에 사살했습니다라고 나왔었는데 또 얘기가 나왔죠. 지휘관 쪽 사살했다고. 그러면서 방산업체 쪽이 한 번씩 또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항공, UAM 이 관련 쪽으로 다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14만 원 돌파가 중요한데 최근에 반년 넘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쉬었다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건데 14만 원 돌파 중요합니다. 14만 원 넘어가주면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올해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산 쪽이니까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었는데 이 흐름 다시 한번 뭐 연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한번 위로 빼꼼하는 거. 하나 시스템이 그만큼 수급이 지금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그룹이라서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그뭐 위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됐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려왔는데 세트레가이만 이제 하나그룹 이슈 그리고 34,000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사 영향과 이제 기술적인 영향이 뭐 동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텍이나 이런 종목이 과거에 이게 새로운 이슈였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오늘처럼 이제 계속 알려진 이슈였고 기존에 있던 이슈가 연속되는 거니까 뭐 좀 올라오는 척하다 윗꼬리 달고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로봇 쪽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12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 쪽이나 이제 그린케미칼 이게 중동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 거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흐름 보이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을 많이 실어 주었죠.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실려야 돼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뭐 과거에는 뭐 2.5배에서 3배 정도 이상만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뭐 급등 흐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KC코트렐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이면서 좀 올라와주고 이제 거래대금을 조금씩 실어줬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 탄소 배출권 하면은 보통 휴캠스가 이 대장으로서 이제 이끌고 다녔었는데 오늘 아직 못 움직였으니까 요 움직임에 대해서 수급이 안 들어왔죠. 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 조만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휴캠스나 아니면은 뭐 유니드 후성 이런 뭐 전통적인 종목들 있죠. 유니드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이제 아래 꼬리 다는 거 보면은 65,000원 구간은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 후성 같은 경우도 이제 냉매가스 탄소 배출권 그리고 CNT 도는 등등 진출한 분야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000원 구간 돌파가 중요하긴 한데 눌리고 있을 때 이런 거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은 종목으로 뭐 태경 BK나 이런 종목들까지 뭐 과거에 한번 움직일 때 좀 멋있게 움직이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보셔도 됩니다. 이건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태경 BK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또 한 번씩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온실가스 얘기 나오면 움직이긴 하는데 최근 에코프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수급이 안 들어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계약건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금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오히려 자금이 쏠린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려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뭐 4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벌써 24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주의 수급적인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흥구석유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있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날뛰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고, 장중에 급등 나왔을 때 상승이 정체될 때마다 좀씩 분할 매도하면서 뭐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2022년 이제 재작년에도 이제 IPO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안 돼서 좀 미뤄진 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진심으로 IPO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가 이제 토스 IPO 입찰 제안서 뭐 제출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적용할 때 공모가 한 20-30%를 할인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12조에서 16조 원 사이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토스에서 원하는 걸 봐야 되는데, 토스는 지금 최소로 잡았을 때 10조 원 이상이면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12조에서 16조면은 이거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요. 이 토스가 이제 기존에 펀딩 받은 거 2022년 7월하고 8월 정도에 이제 시리즈 G 펀딩을 실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5,300억을 끌어왔습니다. 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토스의 가치를 9조 1,000억 원 정도로 이제 그때 상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투자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10조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도 12조에서 16조 원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IPO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뭐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상한가가 들어왔고, 이거 워낙 뭐 조그마한 종목이다 보니까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오늘 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금 좀 단단한 기업이다,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은 사실 윗꼬리만 달았지 크게 움직인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장중에는 9% 이상 올라갔지만 들썩들썩하고 있지만 제대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뭐 3,500원관이라도 좀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갭으로 돌파한다라면 그날은 갭으로 돌파해서 거래대금 실은 그날은 뭐 아침부터 좀 따라붙다가 만약 3,5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개념, 요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반도체주는 이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나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죠. CES에서 보픽 공개하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17만 5천 원 이제 쓱 넘어가고 있죠. 거래대금 조금 붙였는데 살짝 걸쳐놓은 정도니까 요거 다단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래대금 서서히 늘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12만 원에서 저항받고 10만 원에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급등,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연계가 돼서 이제 좀 급등 이런 흐름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그런 뭐 SPG라던가 요게 이제 레인보우에다 감속기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36,000원 넘어가면 얘도 한번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거래대금 실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는 날은 얘도 한번 멋지게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맥이나
뭐 RS 오토메이션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랑 연관이 되는데 삼성에서 무인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지금은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기는 좋은 구간이다.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잊지 마세요. 이게 올해 한 해의 트렌드를 이제 잡아주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 이제 뭐 애플에서 뭐 비전 프로 2월 2일에 발표한다니까 이런 이슈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들 올려드리는 것들 이제 뭐 섹터별로는 제가 11월부터 해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는데 이제 슬슬 이제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 올려드리면서 추후에 이제 뭐 AS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쇼츠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